지금 일단은 벌어진 일만, 팩트만, 상황만 보면 조홍천 의원님. 네. 지금 어쨌든 이사장과 상임감사 2명에 대해서 표적감사가 있었다라고 환경부 직원들은 인정을 했고 환경부 전 장관까지도 이것을 보고받은 문건도 확인이 됐고 오늘 환경부 직원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청와대의 오더다라고 실토까지 한 상황이었고 그 사건 뒤에 참여정부 출신의 노무현 재단 출신의 누구가 결국에 임명이 됐는데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라는 네이밍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까 앵커께서 설명을 하실 때 김기춘 전 실장의 그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죄 판결문 중 일부를 읽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공무원들을 이 의사에 반해가지고 내치기 위해서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에 반한다. 이 법이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공무원, 즉 늘공이라고 하죠. 늘공은 신분이 정년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도 철저히 보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업무 외적인 이유로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직업공무원제에 반하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 것.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직업공무원들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산하기관, 즉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은 어공과 늘공으로 나눠지는데 늘공은 철저히 보장이 돼야 되지만 어공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주어져 있지만 그동안에 사실상 낙하산 자리로 채워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즉 그동안에 선거 캠프 등 공신들을 앉히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해왔던 공공기관 현실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그만둘 때는 임기가 그때까지로 끝나는 걸로. 예. 지금 돌직구쇼에서 처음 얘기하지만 지금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조홍천 의원이. 매번 뭐 낙하산이다. 예. 매번 뒷조사다.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업공무원 찍어 눌러가지고 쫓아낸 사람들이 지금 산하기관 가지고 예. 블랙리스트다. 이게 뭐 잘못됐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니, 늘공과 어공이 다르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 사람들, 임기가 보장된 어쩌다 공무원이든 늘 공무원이든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을 내 사람 삼기 위해서 찍어내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탄생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 공무원이든 늘 공무원이든 똑같이 우리 사람 심기 위해서 바깥 사람, 임기 남은 사람 쫓아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전 정부 사람들은 대개 그쪽과 정치적 철학을 같이 하거나 혹은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그분들 그냥 남아 계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둥지 속에 뻐꾸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뻐꾸기 새끼가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국가 폭력이다. 다음 정부는 이런 못된 짓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못된 짓들이 정도를 좀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 장 그리고 이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들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임기가 존재합니다. 낙하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자기 사람을 시키는 낙하산이 있었던 것은 전 정부, 역대 정부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낙하산을 심어내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을 찍어내기 감찰했다는 건 이건 정도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이 굉장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고 안병호도 차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보다 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감사관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건데 산하기관에 대한 임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표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표적 감찰하게 되고 개인 비위를 고발할 수도 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문건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문건에 들이대니까 관련된 직원들이 처음에는 부인하고 있다가 그 내용이 맞는 것 같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의 이 국책 연구기관에 있는 한 연구원이랑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탄생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인사입니다. 한탄을 토로하더라고요. 현 정부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외쳐왔는데 이게 진짜 포용국가냐. 자기들끼리만 포용하게 되는 사실상 내 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는 배제국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전 정부나 이 정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 정부의 탄생 출범 배경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것처럼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전 정부랑은 분명히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 대한 지금 검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도 과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낙하산까지는 보통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요 낙하산도 이제 못하게 한다는 게 조홍천 의원이 법을 준비 중이다라는 사실을 하나 들었는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분이 자기가 또 다른 낙하산을 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